광주광역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나는 동안 지원된 금액이 최소 9천억 원을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1,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외진 마을을 오가던 한 대뿐인 마을버스가 한 달 넘게 멈춰서며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이 중단된 이유를 살펴보니 지원금을 수익으로 처리한 탁상행정 때문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대표적인 설 선물로 꼽히는 영광굴비 매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참조기 가격마저 크게 올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화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앙금을 털어낸다면 가뭄 대책과 민생을 위한 추경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최소 9천억 원을 넘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지난해에만 무려 1,3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신 수익성이 낮은 취약 지역까지 노선을 확대 운영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2007년 196억 원이었던 재정 지원금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려 1,3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버스업체가 인건비 등 운송 원가는 오르는데 승객 수는 계속 줄어든다며 적자 보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운송 수입은 조금 늘기는 하겠지만 우리 지금 들어가는 운송 원가의 한 85%가 운전원 인건비하고 연료비거든요. 운전원 인건비는 매년 이렇게 일정 부분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대중교통 현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시내버스 적자가 1,000억이 넘는 곳은 광주가 유일했습니다. 광주와 인구수가 비슷한 대전이 400억 원대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지원금이 17년 사이에 1,100억 원이 늘었지만 서비스 수준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광주의 평일 평균 배차 간격은 약 19분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 만족도는 지난 2021년 80점대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때문에 광주시가 노선 개편 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가용을 운전한다든지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이런 다른 대중교통과 기타 이동수단이 이제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또 인구가 줄어들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선 개편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외진 마을을 오가던 한 대뿐인 마을버스가 한 달 넘게 멈춰서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버스 운행이 중단된 이유 알고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 행정에 있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실 어르신들 계십니까? 예. 몇 분이나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335 마을회관에 모여 앉은 주민들. 마을을 돌던 단 하나뿐인 마을버스 운행이 지난달 12일부터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마을 밖으로 외출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버스 운행 중단으로 광주시에서 매달 지원해주는 택시 바우처는 65세 이상 고령 노인들에게만 단 2장 지급되다 보니 주민들은 4명씩 함께 모여 외출하는 궁여지책을 마련했습니다. 버스가 일절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불편하고 노인들이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금방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 병원 못 갈 판에는 한 달에 이거 표 2장 주고 병원에 한 번만 가란 소리요. 실제로 벽지 노선을 오가다 운행이 중단된 이 마을버스입니다. 이 마을버스가 사라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두 다리가 되어주던 버스가 멈춰선 이유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낸 적자 약 4억 원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재정난에 허덕였지만 지난 2021년 마을버스 운행 손실지원금을 광주광역시로부터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운수업체가 광주 광산구로부터 받은 지원금 1억 4천만 원을 광주시가 회계상 수익으로 분류하면서 적자가 흑자로 바뀐 탓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버스가 구조적으로 이런 어떤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그 대표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고, 그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광주시 광역시가 됐든지 광산구청이 됐든지 이 부분은 공동의 책임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정확한 금액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집계한 손실액과 운수업체에서 집계한 손실액이 서로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손실이긴 해요. 안 잡으면. 코로나 기간에는 손실이 나기는 했어요. 사실 보조금을 줬으면 당연히 수익으로 잡아야 맞죠. 그거에 대해서 규정은 없죠. 사실 뭘 잡느냐 안 잡느냐는 이제 영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전문가분들이 판단을 내리신 거고. 손실지원금이 모두 수익으로 둔갑하면서 주민 200여 명의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마을버스가 중단된 마을의 주민들이 시내버스 대체 배차를 광산구에 요청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정동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오늘 광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존 마을버스 운행을 폐지하고 시내버스로 대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적자 노선을 유지하느라 힘들었다는 운수업체에게도 이 방안이 차라리 이득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목포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료비 체납으로 운행을 다시 중단한 목포 시내버스 회사 이한철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목포 경실련과 목포 문화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비 체납으로 시내버스가 30일 가까이 운행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한철 대표는 자구책 없이 시민열세에 의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시내버스의 정상 운행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법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의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인들이 지역 상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복합 쇼핑몰 광주 상인대책위원회는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복합 쇼핑몰 사업이 유통 대기업의 편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가 정례적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민관 협의체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최근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 프라퍼티 등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잇따라 사업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풍암 호수 수질 개선 논란이 이어지면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 착공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풍암 호수 수질 개선 방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 변경이 늦어지면서 당초 3, 4월 착공 예정이었던 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도 함께 지연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민간 사업자는 수지를 3급수로 충족 유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았지만 호수의 수심을 낮추고 담수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계획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대표적인 설 선물로 꼽히는 영광굴비의 매출이 예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참조기 가격마저 크게 올라 판매가 부진한 상황인데다 그만큼 굴비 가격을 올려받을 수 없어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영광을 다녀왔습니다. 설을 2주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영광 굴비거리가 한산합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설 선물 예약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예년 설에 비해 매출이 20-30% 감소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대량 주문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 선물용 굴비 예약을 예년의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기간이 거의 한 달 잡았거든요. 한 달 전부터 분주했는데 지금은 택배 끝나기 한 일주일 전, 한 일주일에서 10일 안으로 다 마감이 돼요. 기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상인들의 부담을 키우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굴비의 원재료인 참조기의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이 1년 중 참조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철이지만 오늘 기준 위판량은 15kg짜리 451박스뿐.
평소의 3분의 1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어획량 감소로 참조기 값은 예년에 비해 30%나 급등했지만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라 굴비값을 그만큼 올려받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획 가격도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인상됐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이 굴비값을 올려버리면 소비자 내면 받게 되니까 저희도 이제 벙어리 낸 것을 밝히죠. 판매 부진과 참조기값 급등이라는 이중고가 겹친 영광 굴비거리에 설 특수는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시 예산 삭감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화해를 위한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서로 간의 앙금을 털어낸다면 가뭄 대책과 민생을 위한 추경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증액 없이 삭감만 이뤄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강한 어조로 의회를 비판했습니다. 의회에서 전체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풀이식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 광주시의회 의장도 강 시장의 독선과 아집을 꼬집으며 두 기관의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타액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름 넘게 살얼음판을 걷던 광주시와 의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5일 미국에서 개막한 CES에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6박 8일간의 일정을 동행하며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해소될 경우 평년보다 2개월 이상 빠른 2월 추경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급한 가뭄 관련 예산과 민생 관련 예산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신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타협과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시민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시와 시의회의 지난 갈등이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자는 차원에서 발생한 만큼 갈등 봉합에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미국 지구관측 위성의 잔해물이 한때 한반도 인근에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광주와 여수공항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미국 위성 잔해물이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낮 12시 19분부터 1시 19분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했으며 이에 따라 광주공항 출도착 6편과 여수공항 출도착 2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국토부는 잔해물 추락이 한반도를 벗어난 걸로 확인하고 낮 12시 51분쯤 이착륙 금지 조치를 예정보다 앞당겨 종료했으며 이후 광주 전남 공항 항공기들은 정상 운항됐습니다. 고 이한열 열사의 모친인 고 배은신 여사 일주기를 맞아 광주 전남 지역의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이한열 기념사업회, 광주 전남 추모연대는 오늘 오후 광주 북구 망월묘지 제8묘역에서 배은신 여사 일주기 추모식을 엄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친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갔던 이 시대 어머니 배은신 여사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병한 집단 장염 증세가 어린이집 음식으로 인한 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 광주 동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2세에서 4세 원아 14명이 집단으로 장염에 걸린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에 남아있던 식재료 36종을 분석한 결과 식품에 의한 감염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두암동 용문사 주지 성종 스님과 신도들이 130만 원을 모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감사합니다.